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우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프특강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또 뭐 도움이 될 거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필기노트 읽어주잖아요. 그래서 요 우편상식도 한번 읽어주는 게 어떨까 한번 제가 아이디어 한번 짜봤습니다. 유상통에 나온 책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공부하지 말고 이거 제가 읽는 거 그냥 틀어놓고, 그쵸? 필기노트 제가 읽어주듯이 밤에 틀어놓고 그냥 주무시고 그럼 될 것 같아요. 양이 많아가지고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우편 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응원이 엄청 많다, 더 읽어줘라 그러면 제가 한번 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상식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편 상식 국내 우편입니다. 2023년 개정판이네요. 보시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국내 우편이 8장으로 되어 있네요. 우선 국내 우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1페이지에 있는 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랑 같이 보도록 하시죠. 국내 우편 총론입니다. 총론. 우편 의의 및 사업 특성. 우편의 의가 좁은 의미,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 좁은 의미는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에 보내는 업무라고 하네요. 넓은 의미, 우편관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를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 이루는 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편관서에서 문서, 물품 전달하거나 이를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 하는 말을 넓은 의미라고 합니다. 나 보도록 하죠. 나. 우편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평균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가운데 하나,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네요. 다른 나라도 의무적으로, 이런 단어들 중요하죠.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령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편은 주요 통신수단의 하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중추신경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는데, 주요 통신수단의 하나로라고 하네. 하나로 모든 분야의 중추신경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엄청 중요하네요. 다만 서신이나 물건 등 실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정기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정기통신과는 구분된다. 여기 구분되는 거 확실하네요. 정기적인 방법으로 정보 전달하는 건 정기통신, 이메일 같은 거겠죠? 우편은 서신이나 물건 등 실체를 전달한다는 점, 실체를 전달한다는 점, 이게 우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우편 사업의 특성 보도록 하죠. 우편 사업은 정부 기업 예산법에 따라 정부 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이 아니고. 구성원은 국가 공무원일 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 제약이 많지만 적자가 났을 때는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날 수 있다 이거죠. 공공서비스니까. 그럴 때는 다른 회계 지원을 받을 수 있대요. 왜? 정부기업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정부기업.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가 출자, 관리, 경영하는 기업. 정부기업. 이것도 왠지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 2페이지 보도록 하죠. 우편사업의 회계제도는 경영의 합리성과 사업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신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독립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특별회계로 독립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대요. 우편사업은 정부기업으로서 공익성과 회계상의 기업성을 다 가지고 있으므로
두 면의 조화가 과제이다. 두 면의 조화가 과제라고 하네요. 정부 기업이니까. 우편 사업은 콜린 크라트 사업 분류에 의하면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한 3차 사업에 속한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업 성격 때문에 인건비는 사업 경영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우편 산업이 3차 산업이니까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우편 이용 관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개념 1. 우편 이용 관계는 이용자가 우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 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이다. 우편 이용 관계는 이용자가 우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 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이다. 우편 이용자와 우편 관소 간의 우편물 손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상 계약관계 통설이다. 사업상 계약관계라고 하네요. 우편 이용자하고 우편 관소하고. 다만 우편 산업 경영 주체가 국가이며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용 관계에서 다소 권위적인 면이 있다. 뭐 정부 기업이니까 다소 권위적인 면이 있겠죠. 하지만 공익적 성격 띠고 있다는 거, 이거 공익적 성격 주의해서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 나 우편 이용 관계자, 이런 거 객관식으로 잘 나오는데 그렇죠. 우편 이용 관계자, 우편 관서, 발송인, 수취인, 그렇죠. 우편 이용자는 우편 관서, 발송인, 수취인 등이다. 오케이. 나 우편 송달 계약 권리와 의무. 우편 관서는 우편물 송달의 의무, 요금, 수수료 징수권 등. 발송인은 송달 요구권, 우편물 반환 청구권 등. 수취인은 우편물 수취권, 수취 거부권 등 권리와 의무 관계를 가진다. 왠지 이거 여러분 이거 잘 봐야겠네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우편 관서 지금 우편 이용 관계자가 3개잖아요. 우편 관서, 발송인, 수취인. 이것도 나랑 가져봐야죠. 우편 관서는 우편물 손달 의무, 요금, 수수료 징수권 등 있고요. 그 다음 발송인은 송달 요구권, 우편물 반환 청구권. 발송인은 수취인은 우편물 수취권, 수취 거부권 등. 수취인이 제일 쉽네. 수취 들어가면 되네요. 그렇죠. 수취 들어가면 되네요. 그러니까 우편관서는 돈하고 관련되면 우편관서고요. 발송인은 송달, 반환 이거 나오고요. 수취인은 수취 들어가면 되겠네요. 요거 여러분 한번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부저라 우편 이용 계약 설립 시기, 우편 창구에서 직원이 접수할 때나 요거 이런 것도 법할 때 이런 거 잘 나오는데. 계약 설립 시기 이런 것들. 우편 창구에서는 직원이 접수할 때, 우체통에 넣을 때 계약관계 설립 시기로 본다. 방문 접수나 집변이 접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때를 계약 설립 시기로 본다. 그러니까 우편 창구에서는 직원이 접수할 때, 우체통에 넣을 때 그때를 보고, 그 다음 방문 접수할 때는 영수증 교부할 때를 계약 설립 시기로 본다고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3페이지 4. 우편 사업 경영 주체 및 관계 법률. 경영 주체. 우편 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한다. 그래서 우리 커밀 시험 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이기 때문에.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편 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우편 산업 일부를 다 정부가 할 수 없으니까 개인, 법인, 단체 경영할 수 있게 한답니다. 관장함이란 관리와 장악을 말하는데 경영 주체와 소유 주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2.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그렇죠? 그 다음 우편에 관한 법률. 경영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며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경영하고 있죠. 우편법. 그렇죠? 법 같은 게 은근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 우편법. 사실상 우편에 관한 기본법으로 우편 사업 경영 형태, 우편 특권, 우편 서비스 종류, 이용 조건, 손해배상 벌칙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초 제정은요, 1960년 2월 1일 법률 제542호, 최근 개정 법률은 제188685, 2022년 6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개인이 우편 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우편 취급국 업무, 이용자 보호, 물품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우편 취급국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우편 취급국은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반인에게 우편 창구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사업소이다. 이런 것들. 우편 취급국은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반인에게, 거의 국가가 아닌데 일반인에게 우편 창구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사업소라고 합니다. 최초로는 82년에 법률 제 36015회, 최근 개정된 거는 제 14839호에 2017년에 개정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과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특례 규정이다. 그렇죠? 특례 규정. 사업 범위는 우편, 우편환, 우편 대체,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에 관한 사업 및 이에 딸린 사업이다. 우정사업의 사업 범위는 뭐냐? 우편, 우편환, 우편 대체, 우편 예금, 우편 금융. 그러니까 보험, 예금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금, 이거 예금하고 보험 따로 시험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조직, 인사, 예상, 경영, 평가. 이제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요금 및 수수료 결정, 우정재산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최초 제정은 96년에 했습니다. 최근은 2021년에 했네요. 그 다음 별정우체국법. 이 법은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의 업무, 직원 본무,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이다. 별정우체국,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가에서 위임받은 일반인이 건물과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우체국. 최초 제정은요, 1961년, 법률 제 683호, 최근 개정은 2020년, 법률 1734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 국제 법규 보도록 하죠. 가, UPU 조약, 만국우편연합 헌장, 1966년에 공포됐네요. 2. 만국우편연합 헌장 제9 추가 의정서, 만국우편연합 총칙 제1추가 의정서,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 의정서, 그 다음 우편지급 업무 약정, 만국우편협약 통상 우편규칙 및 최종 의정서, 만국우편협약 소포 우편규칙 및 최종 의정서. 8. 우편지급 업무 약정 규정, 이런 거 있네요. 다음 나와보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조약 APPU, 1962년 4월 1일 창설된 APPU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있는 우정청 간의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한다. 이 조약은 회원국 간의 조약으로 회원국 상호 간의 우편물의 원활한 교환, 우편 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관련된 국가 시험 문제 나오겠죠. 다음,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 국제 특급 우편, EMS를 교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은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 쌍무협정이 있다. 양해각서, MOU, 우리나라와 상대국 사이 이루어지는 문서로 된 합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PPU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 표준 다자간 협정, 양자협정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5페이지 가겠습니다. 여기 첫 장은 이제 총설이라 뒤에 배울 거 이제 압축한 내용이겠죠. 5. 우편산업 보호 규정입니다. 우편산업은 성격상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공공이익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서신 독점권. 우편법 제2조 2항에는 누구든지 제1항과 제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신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서신 독점권이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에 있으면 분명히 하고 있네요, 여러분. 서신 독점권은 국가가 있다. 독점권 대상은 서신이다. 네, 서신이라고 하네요. 서신에 대해서 이제 말하겠네요. 서신이라 함은 의사 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 문자, 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우편법 제1조 2 제7호.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시험 문제 이런 거 예외로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따른 신문. 그쵸. 신문 배달하고 하니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감옥에 따른 정기간행물, 신문 예외다. 다음 강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적,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의 책자의 형태로 인쇄, 제본되어 있는 것, 발행인, 출판사나 인쇄소 명칭 중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쪽수가 표시되어 발행되어 있을 것, 이런 거를 충족되는 서적. 상품 가격, 기능, 특성 등 문자, 사진, 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 표지를 포함한다. 책자 형태의 상품 안내서. 화물에 첨부하는 봉화지, 안이한 첨부 서류 또는 송장. 외국과 주고받는 국제 서류. 그 다음 4. 국내에서 회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는 본전과 지점 간의 또는 지점 상호 간의 수발하는 우편물로서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을 요구되는 산업용 서류. 여신 전문 금융법 제2조 3호에 해당되는 신용카드. 그쵸, 신용카드. 그쵸, 아저씨가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예외라고 합니다. 예외.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암기해야겠네요. 암기 팁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막 충족이 되네요. 여기까지 5페이지입니다. 이제 6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타인이라 함은 자기 외 자를 말하며 자연이거나 법인임을 불문하고 자신의 서신을 자기가 전달하는 행위는 금지하지 아니한다. 업이라 함은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서 유무형의 이익을 얻는 걸 말한다. 조직 또는 계통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의 의식적으로 결합한 활동체를 의미하며 신문사, 통신사, 운송기관, 각종 판매 조직 등 조직 규모의 대소를 불문한다. 그렇죠? 불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6.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 손달할 경우 서신 손달의 정부 독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단 1회 손달하는 것도 금지한다. 조직, 계통을 이용해가지고 손달하는 걸 금지한다고 합니다. 7.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직업으로 하거나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물론 그러한 행위를 항인 자에게 서신의 손달을 위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 중량이 350g을 넘거나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 취급 서신은 위탁이 불가하다. 등기 취급 서신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8. 서신 손달 위탁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서신을 손달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설립되는 계약이며 보수 기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가를 여부를 불문으로 한다. 그 다음 보죠. 우편물 운송 요구권, 우편 관선은 철도, 궤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경영자에게 운송 요구권을 가진다. 이 경우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다.
요구 대상 철도, 궤도 사업 경영자 및 자동차 선박 항공기 운송 사업 경영자. 다 운송업 등의 조력 청구권. 우편 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 운송원, 우편 집배원과 우편물을 운송 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의 사고를 당했을 때 주위에 조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력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우편관서를 도움 준 자는 청구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보수는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6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페이지. 운송업, 운송원 등 통행권. 우편 운송원, 우편 집배원과 우편물을 운송 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은 도로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 담장이나 울타리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그렇죠? 통행할 수 있지만 손실 보상해야 돼요. 운송원의 통행료 면제. 우편물 운송 중인 우편 운송원, 우편 집배원 언제든지 도선상의 도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편 업무 집행 중에 있는 운송원 등에 대해서는 도선장, 운하, 도로, 교량 기타 장소에 있어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정부가 하는 거니까. 그러나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렇죠. 청구권자가 청구했을 때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죠.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와 부가 면제.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 우편 업무를 위해서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을 압류할 수 없다. 압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부가 면제.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물건, 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해 대해서는 국세, 지방세, 제세 공감을 매기지 않는다. 여기까지 제세 공감 매기면 안 되겠죠. 그 다음 공동해상 손해 부담의 면제. 공동해상 손해 부담이라 하면 선박이 위험에 직면했을 때 성장이 적하되어 있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으며 이때 손해에 대해서는 그 선박의 화주 전원이 적재 화물 비례로 공동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상법. 이 경우에도 우편물에 대해서는 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해상에서 손해했을 때는 면제된다고 합니다. 우편물 압류 거부권. 우표관서에서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 다음 우편물의 우선 겸역권. 우편물의 전염병 유행지 발송하거나 유행지 통과할 때 등에는 검역법에 의한 검역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8페이지. 8페이지까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능력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우편물의 발송 수치나 그 밖의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 능력자의 행위라도 능력자가 행한 걸 간주된다. 발송어 수치는요. 이에 따라 제한 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우편관서에 대하여 임의로 이용관계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법률 행위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그렇죠. 제한 능력자 보낼 수 있네요, 여러분. 이게 제한 능력자가 보냈는데 그거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제한 능력자를 하면 민법상 제한 능력자를 말하면 행위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과 의사 제한 능력자, 만취자, 광인들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체적인 내용이라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용이 깔끔하지가 않네요, 여러분. 학문이 오래된 학문이 아니라 읽는데도 좀 버벅대고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하고 함께 읽는다는데 의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우편 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에 이런 거 틀어놓고 한번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동할 때 유튜브로 해서 이렇게 보시든지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2장 우편 서비스 종류와 이용 조건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